요즘 많이 지치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더 나아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일 걱정, 관계 걱정, 미래 걱정.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언제쯤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하나?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자는 평생 한 가지를 말했어요. 억지로 애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참 단순한 말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말이 평생 애쓰며 살아온 우리에게는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애쓰며 살아왔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늘 노력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열심히 해야 해. 그래야 인정받아. 최선을 다해야 해. 그래야 성공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애썼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인정받으려고 애썼고, 가정을 꾸린 뒤에는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애썼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뛰어다니고, 몸이 아파도 참고, 마음이 힘들어도 꾹 눌러 담고.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비교하며 살았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비교들이 우리를 괴롭혀왔죠.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괜찮은 척했고, 여유가 없어도 있는 척했고, 속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워도 겉으로는 씩씩한 척했어요. 이게 어른의 삶이지. 이게 책임감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위해 애쓰고, 일이 있으면 일에서 인정받으려 애쓰고, 관계 속에서도 애쓰고. 언제 한번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하고 말해본 적 있으셨나요?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노력하고 애쓰는 게 미덕이라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대체 뭘 위해 사는 거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뭐였지? 일에서 인정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애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와서 힘을 빼는 게 오히려 어색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두렵기도 한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정말로요. 이제는 조금 힘을 빼도 괜찮지 않을까요? 장자가 살았던 그 시대도 참 혼란스러웠어요.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런 세상에서 장자는 말합니다. 삶은 억지로 밀어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가 가장 자주 사용한 말, 무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요. 아, 무위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닙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음이에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물은 흐르면서 억지로 애쓰지 않아요. 바위를 만나면 부드럽게 돌아가고,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스며들고, 낮은 곳을 만나면 거기에 고여요. 물은 절대 나는 이 바위를 부숴버리고야 말 거야 하면서 힘주지 않아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부드럽게 흐르는 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바위도 뚫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위예요. 억지로 힘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 장자는 우리 인간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봤어요.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남들과 경쟁하느라 이를 악물고 더 나아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럼 그냥 게으르게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자가 말하는 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고 무위는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차이가 뭐냐면요. 일을 해요.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억지로 힘주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안 돼? 더 빨리 해야 해.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해.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속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받아들이면서요. 조급해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것. 이게 무위예요. 장자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람들은 자꾸 구분을 짓는다.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나쁜 것.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하지만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그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며 살았어요. 나는 저 사람만큼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비교들이 우리를 괴롭혀 온 거예요. 장자는 말해요. 그 비교를 내려놓으라고. 좋고 나쁨의 기준을 내려놓으라고. 왜냐면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그걸 따라가느라 우리는 평생 숨이 찬 거예요. 장자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다.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다. 그냥 너 자신으로 살아라. 우리는 평생 나가 아닌 남들이 원하는 나가 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좋은 직원,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자식, 좋은 이웃. 그런데 정작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은 얼마나 되나요? 장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장자는 자기 생각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릴게요.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수가 있었대요. 이 목수는 솜씨가 좋기로 유명했어요. 집도 잘 짓고 가구도 잘 만들고. 하루는 이 목수가 제자를 데리고 산을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거대한 나무였대요. 수천 그루의 소가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을 정도로 컸다고 해요. 제자가 감탄하면서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저 나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큰 나무라면 집을 짓는 데 쓸 수도 있고 배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데 스승인 목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저 나무는 쓸모없어. 볼 필요도 없어. 제자가 이상해서 물었죠. 왜요? 저렇게 큰 나무인데 쓸모가 없다니요? 목수가 대답했어요. 저 나무는 재질이 엉망이야. 배를 만들면 금방 가라앉을 거고, 관을 만들면 썩어버릴 거고, 기둥을 만들면 벌레가 먹을 거고, 문짝을 만들면 진이 흘러내릴 거야. 그래서 아무도 저 나무를 베지 않은 거야. 쓸모가 없으니까. 제자는 아쉬운 마음으로 스승을 따라갔어요. 그날 밤 목수의 꿈에 그 나무가 나타났대요. 나무가 목수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를 쓸모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은 배나무를 알고 있습니까? 사과나무는요? 산딸나무는요? 그 나무들은 쓸모가 있습니다. 열매가 열리면 사람들이 달려들어 꺾고 따고 훼손합니다. 가지는 부러지고 작은 가지들은 찢겨나갑니다. 그 나무들은 자신의 재능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중도에 쓰러집니다. 스스로 속세의 타격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쓸모없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지금에야 비로소 쓸모없음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겐 큰 쓸모입니다. 만약 내가 쓸모 있었다면 이렇게 클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당신과 나, 우리는 둘 다 사물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또 다른 사물을 그렇게 평가합니까? 당신은 쓸모없이 죽어가는 사람이면서 어찌 쓸모없는 나무를 알겠습니까? 목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자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물었죠. 그 나무가 쓸모없으려고 했다면 왜 신성한 나무로 서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 아래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스승이 대답했어요. 조용히 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 나무는 그저 거기 있을 뿐이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욕을 당하지 않을 뿐이다. 신성한 나무가 되지 않았더라도 베어질 뻔한 적이 있었겠느냐? 게다가 그 나무가 지키는 방식과 보통 사람들이 지키려는 방식은 많이 다르다. 세속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한다면 너무 먼 길을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무 이야기인가 했는데 듣고 나니까 뭔가 가슴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평생을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 가족에게 쓸모 있는 사람, 회사에 쓸모 있는 사람. 그래서 늘 뭔가를 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고, 보여줘야 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거 아닐까? 특히 일에서 물러날 때, 관계가 변할 때, 역할이 사라질 때 그런 생각이 들죠. 갑자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울해지고 자책하게 되고 나는 이제 뭐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쓸모가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 나무는 목수의 기준으로는 쓸모 없었어요. 배도 못 만들고 집도 못 짓고 가구도 못 만들고 하지만 그 나무 자체로는 충분히 가치 있었어요. 새들의 집이 되어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산의 일부로 존재하면서 자연과 함께 숨쉬고 그 나무는 쓸모가 없었기에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잘려나갈 걱정도 없고 팔려갈 걱정도 없고 훼손당할 걱정도 없고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답게 오래오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나무가 목수에게 한 말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만약 내가 쓸모 있었다면 이렇게 클 수 있었겠습니까? 쓸모 있는 나무들, 배나무, 사과나무, 산딸나무는 어땠나요? 열매가 열리면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를 꺾고 열매를 따고 자신의 재능 때문에, 자신의 쓸모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그래서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중도에 쓰러지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쓸모 있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고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지쳐버리고 그 나무는 말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쓸모 없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쓸모 없음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큰 쓸모입니다. 쓸모 없음이 큰 쓸모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자유. 그게 바로 쓸모 없음의 쓸모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기준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 자체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쓸모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장자의 나무처럼요. 자, 이제 답답했던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되고 있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장자의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호접지몽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장자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장자는 나비가 되었어요. 예쁜 꽃밭을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나비였죠.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고 바람을 타고 춤추고 아무 걱정도 없이 그저 나비로서 존재하는 것.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가 장자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을 만큼. 그런데 문득 잠에서 깨어났어요. 눈을 뜨니 자신은 나비가 아니라 장자였어요. 사람 장자, 철학자 장자. 장자는 멍하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거였을까? 아니면 지금 나비가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장자가 된 걸까? 나는 장자일까, 나비일까? 장자와 나비 사이에는 분명 구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물화오라고 한다. 참 이상한 질문이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나라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 내 이름이 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모든 게 확실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장자는 묻고 있어요. 그게 정말 확실한가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이, 그 역할이 혹시 하나의 꿈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비춰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평생을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왔어요.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었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역할들이 나를 규정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 역할들이 바뀌거나 사라져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거나 관계가 변하거나 상황이 달라지거나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누구지? 저 역할들이 없으면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공허함이 밀려와요.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내가 평생 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였지?
내가 애써서 만들어 온 이 모습은 진짜 나였을까? 장자의 나비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역할들은 꿈이었어요. 중요한 꿈이었고 의미 있는 꿈이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나는 그 역할 이전에 그 역할 너머에 있어요.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그냥 존재하는 나, 숨 쉬는 나, 햇살을 느끼는 나, 커피 향을 맡는 나, 음악을 듣고 가슴이 뛰는 나,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 나, 기쁠 때 웃음이 나오는 나. 역할 없이도, 이름표 없이도 그저 존재하는 나. 장자가 나비가 되어 꽃밭을 날아다닐 때 그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행복한 나비였어요. 철학자라는 역할도, 남편이라는 역할도, 아들이라는 역할도 없었어요. 아무 걱정도, 아무 책임도, 아무 역할도 없이 그저 존재하는 나비. 그리고 그게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의 자식, 배우자, 부모, 어떤 회사의 직원, 이런 역할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냥 나로 존재하는 것.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기대에 짓눌리지 않고, 그냥 내가 느끼고 싶은 걸 느끼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그게 바로 나비처럼 사는 거예요. 장자는 나비가 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나비와 장자 사이에는 분명 구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변화다. 나비도 나고 장자도 나고 둘 다 난데 어느 쪽이 진짜일까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을 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의 역할을 다하며 살았던 나도 나고 지금 그 역할에서 자유로워진 나도 나예요. 둘 다 소중해요. 어느 하나가 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역할을 놓아버렸다고 해서 나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본질적인 나를 만날 기회예요. 나비처럼 가볍게,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나를요. 억지로 뭔가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 좋은 말이야. 힘 빼고 살라는 거지. 쓸모 증명하지 말라는 거지. 역할에서 벗어나라는 거지. 그런데 그게 쉽나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떻게 바꿔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평생 애쓰며 살아온 우리에게 힘을 빼라는 말은 오히려 더 막막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순간 많이 허탈하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애써온 건 뭐였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써온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은 의미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관계를 위해 애쓴 그 시간들. 그건 헛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그 방식을 조금 바꿔볼 때가 된 거예요. 억지로 힘주는 대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증명하려고 애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장자가 말하는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고 했죠. 억지로 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챙기는 것, 일하는 것,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계속해도 돼요. 다만 그것을 하면서 힘을 조금 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잘해야 해, 인정받아야 해 라는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되는 대로 두고 결과는 자연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일은 더 잘 풀려요. 억지로 힘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이. 그리고 지금 느끼는 그 허탈함,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평생을 달려왔는데 갑자기 멈추려고 하니까 허탈한 거예요. 그 허탈함을 느껴도 괜찮아요.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아, 나는 지금 허탈하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냥 느끼세요. 그 허탈함 속에 오래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그 허탈함이 조금씩 변해요. 허탈함 뒤에 고요함이 찾아와요. 고요함 뒤에 평온함이 찾아와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바다처럼 우리는 평생 폭풍 속에서 살았어요. 이제 그 폭풍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잠잠해진 바다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장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억지로 애쓰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쓸모없는 나무가 우리에게 좋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쓸모가 없었기에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오래오래 살 수 있었다고. 나비가 된 장자는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역할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힘을 빼도 괜찮아요.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역할에서 벗어나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장자는 말했어요. 억지로 애쓰지 마세요. 삶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듯이 우리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억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삶은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러니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세요. 아침 햇살을 느끼고 차 한 잔의 따뜻함을 느끼고 바람을 맞고 빗소리를 듣고, 이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행복이 바로 여기 이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있는 그대로 사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